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몇 번째 1000만 영화? 네 번째 지금. 네. 정말 1000만 관객 네 번째라니. 네. 뭐 스치면 1000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 서울대 경영학과 나의 촛불이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매니지먼트사까지 차리셨어요. 네, 저는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노재현도요? 네. 노재현도요? 네. 이야. 제가 맡은 역할을 너무 막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연기하다가 주인공한테 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얼마나 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모영 최초의 배우 게스트 김희성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렵게 참 네네. 모셨는데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공이 하나 빠졌는데요? 진짜? 곱하기 10으로. 네네. 제가 한 100만 했다고 네. 치고. 네. 지금 몇 번째 1000만 영화? 저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잠깐 스쳐간 네. 작품들까지 하면은 네 번째 지금. 네. 정말 1000만 관객 네 번째라니. 네. 뭐 이렇게 스치면 1000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끌까요, 이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김성수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정우성 씨 네. 첫 천만 축하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꼭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성 씨? 네. 우성 씨 뭐 이제 천만 처음 해본 사람인데. 뭐 네 번째나 되니까 스치면 1000만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의 봄이 또 네. 배우님께 갖는 의미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김성수 감독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서울의 봄 그 일을 네네. 12.12 사태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79년 그 사건부터 80년 광주를 거쳐오는 그 일련의 사건이랄까 시대랄까 네네. 이것들이 그야말로 제 20대를 통째로 지배를 했었으니까 네. 그런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인데 게다가 이렇게 결과까지 좋으니까 네. 너무 의미가 깊은 일이지 않나 저한테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말씀을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네. 제가 무대 인사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객이 몇 명 들고 이런 거에 막 연연하지 않고 싶고 그런 얘기하는 게 어떨 땐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 열광해주는 관객의 숫자는 마치 저한테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라서 많이 봐 이거라기보다도 그건 당연한 거지만 진짜 의미 있는 영화잖아요.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룬 뭐 영화가 없었고 정말 올해 최고의 연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영화 보고 나서 노재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배우님께도 이제 카톡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배우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 정도 존재감이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그걸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영화를 아직 네. 보기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네. 언론 시사회 먼저 하시고 저는 그 소위 VIP 시사회 때 처음 영화를 봤거든요. 네. 전체 출연한 날이 5일, 5일, 6일 네.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뭐 이렇게 개성 있는 역할이긴 했지만 네. 분량도 적고 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 비겁함을 너무 잘 연기해 주셔서 사람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영화가 1000만이 되기 위해서 일단 N차 관람이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래도 N차 관람을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분노하는 영화를 두 번, 세 번 보기는 참 쉽지 않은데 1000만이 안 들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내가 두 번 보고 세 번 네. 봤다. 저희 그 영화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1000만이 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뭐 이제 5천만? 그쵸. 뭐 그런데 네, 거기서 네. 1000만 명이 영화를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네, 일이고. 네, 네. 100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조건이 채워지려면은
보고 또 보고 하는 놈들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네. 놈이라고 해서 네. 죄송합니다만. 네. 그리고 생전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이 가서 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천만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네. 영화가 저는 조금 그 처음에 이제 영화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네. 봤었어요. 아마 그 생전 안 보시던 분들이 엔차 관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악역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많이 했죠. 악역을 연기할 때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거기 동화되기가? 글쎄요, 저는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노재현도요? 노재현도요? 네. 이야. 결국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네. 게.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길을 쓰고 정당성을 찾는 거죠. 네. 그 심지어 제가 맡은 역할을 너무 막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연기하다가 주인공한테 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아니, 노재현이 연기하셨으니까 네네. 한번 옥상이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본인 실제 인물도 잘 네. 말을 못 하던데 어떤 심정으로 연기하셨어요? 연기할 때 저는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이나 신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고 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이태신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옳은 사람이지만 네.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네, 네. 그래서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일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역을 읽으면서 네. 저는 아마 도망갈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겪어야 될 수많은 복잡한 고초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도망치는 순간들이 좀 우습게 묘사돼서 네, 되게 희화화시켰잖아요, 네, 감독님이. 네. 그건 좀 즐거웠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약간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진짜 블랙 코미디처럼 그 장면들이 비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역을 제 전 회사의 저희 스태프들은 이 역을 왜 하세요라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살자고 나쁜 짓을 하는 이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작은가. 이 사람은 이제 거기 잡혀왔잖아요. 그 네, 반란군 거기 헤드쿼터에 잡혀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은 여기서 소극적으로는 변을 당하지 않는 거, 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자기 후배들한테 예쁨 받는 거 그거거든요. 얼마나 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배우님이 저희 서울대 경영학과 S대 출신의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 뭐합니까? 그 실력보다 점수도 많이 받고 그러면은 또 주변에서는 또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무조건 인기 있는 과를 가라고 하고 그래서 별로 아무 경영학에 관심도 없는데 갔는데 그 재미를 못 붙였어요. 네. 그 대차 대조표 보면은 대변 차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40이 넘을 때까지 어느 쪽이 대변이고 어느 쪽이 차변인지 모르겠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네. 그때부터 이제 연기 활동하셨던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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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극단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87년도에. 네, 네. 그럼 대학 시절이 아니었나요? 네,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시작하셨는지 연기를. 그냥 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연극반 활동을 했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저희 바로 전해까지는 학교 안에 사복 경찰들이 상주했었어요. 네. 제가 대학 들어간 84년부터 약간 뭐 학원 자율화 뭐 이런 전두환 정권에서 네, 그런 거를 네, 해가지고 네, 네. 경찰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주장도 네, 하고 시위도 하고 그 전에는 뭐 대자보 한 장 붙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랬었는데 네, 네, 네. 그 학교 안은 좀 대체적으로 자유로웠고 네. 신입생 시절에 어떤 선배가 보여준 1980년 광주의 네. 사진과 비디오들을 보고 너무 네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저희 세대라면 다 비슷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이런 식으로 학살했구나. 그것도 쿠데타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인들의 정권이 네. 뭐 웬만하면 대부분 운동권이 네, 됐었죠. 그쵸. 네, 네. 이제 돌도 던지고 이래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제가 좀 약해서 뒤에서 돌을 던지면 멀리 안 날아가고 앞에 있는 친구가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앞에 가서 던지려니까 너무 맵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돌 던지는 거 말고 택한 게 이제 그때 이제 연극반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연극들, 민중연극. 사회에 대한 연극들을 했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연극반 선배들이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 선배들을 찾아갔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학생 쪽에서가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연극 그런 걸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감독 데뷔도 하셨잖아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 이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배우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로 엔잡러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네, 활동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배우를 하다 중간에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한 10년 넘게 배우를 안 했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를 배급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네. 그때 장동건, 고소영 배우가 나왔던 연풍인가 네, 뭐 이런 제주도를 배경으로 네, 한. 그때 장동건 배우가 베트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서 아, 네, 네. 그 한국 영화를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한 거죠. 가져가서 사서 베트남에 극장 다니면서 배급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베트남 드라마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네네. 그럼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네네네. 오. 베트남 배우들, 베트남 말로 네. 드라마를 만들고 대본은 한국에서 쓰고 네네. 네, 그렇게 한국 사람들 하다가 그 회사를 그 국내 그 뭐 미디어 그룹에다가 네. 제 회사를 팔기도 하고 또 뭐 소송도 당하고 뭐 다양한 경험들을 했죠. 제작자로서는 상당히 잘 했지만 네. 소위 비즈니스 플랜을 잘못 짜서 네네. 그러니까 드라마는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걸로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네. 하여튼 악전고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일종의 실패를 겪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조금씩 작품들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정말 운이 좋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배우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죠. 네. 그 배우님을 다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게 만들어준 작품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관상 아니었을까요? 네, 그때부터 네, 사람들이 한재림 이제 감독의 관상이 맞습니다. 네. 사실은 40대 중반에 다시 연기를 시작을 했고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라는 진짜 남자 배우 통틀어서 가장 진짜 좋은 시기 배우로서 네. 그 시기에 공백을 가졌던 거고 사실은 다시 좋은 배우가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네.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재림 감독을 비롯해서 제가 다시 배우를 하려고 그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중견 감독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학도이던 시절에 돼지가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를 본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고 그럼요. 한국 영화의 흐름을 바꾸는 맞습니다.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 그 영화학도들의 피가 끓게 만드는 또 그런 영화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배우하고 싶다 할 때쯤에 그때 피 끓었던 학도들이 감독들이 돼 있더라고요. 네. 최동훈 감독도 그랬고 네. 한재림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의 덕을 봐서 조금 더 영화계에 연착륙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의 촛불이라는 작품으로 네, 감독 데뷔를 하셨는데 네. 주진우 기자님이랑 같이 예. 네. 그건 또 어떻게 이제 연출에도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관심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네. 주진우 기자랑 그때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사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었나 우상호 의원이었나 이런 분이 네. 그 어떤 시사 프로에서 그 당시에 이제 촛불과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제가 모르는 얘기들이 많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런 얘기를 좀 그때 정말 뒤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었나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런 얘기를 주진우 기자한테 했었고 네.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기획을 하고 감독을 찾았는데 감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서 저랑 주진우 기자가 같이 네. 영화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둘이 악전고투를 해서 아니 왜 모르세요? 늘 대하시는 분들이 감독님들이신데 그게 배우로서 감독을 보는 거랑 네. 감독의 일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연출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와 그러면 우리 촬영 현장 감독들은 어떻게 하나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무심히 흘려넘기던 촬영 현장에서 감독들이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네네. 하루에 한 100번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 웬만한 멘탈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정말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촛불 여러분. 내년에 아마 배우님의 DVD를 발매할 것 같은데. 많이 그래요? 기대해 주시죠. 네네.
DVD로 나온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매니지먼트사까지 차리셨어요. 네네네. 대표님.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소속 배우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이름이 안컴퍼니? 네, 안컴퍼니라는 무슨 뜻이에요? 회사입니다. 별다른 뜻이 없어요. 가장 무난한 이름을 진짜 누가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한 이름을 진짜 제가 워낙 이렇게 역할도 모난 역할을 많이 하고 삶도 모나게 많이 살아서 둥글둥글한 이름, 존재감 없는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에는 제가 있고 김현진이라는 뮤지컬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대학로에서 네. 뮤지컬을 하는 남자 배우인데 네. 대학로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대학로의 아이돌 같은 존재죠. 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의 노후를 맡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배우 한희세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뭐랄까 연기하는 감각이 되게 좋아요. 같이 한번 성장해 보자. 네. 그리고 김재현이라는 막내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지금은 이렇게 가족같이 넷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뭐, 앞으로 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앞으로 네. 이제 슬슬 뭐 그 마지막 라운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네. 정신과 의사인 하지연 교수가 네. 그 칼럼 쓴 거를 봤는데 목성 탐사선인가 보이저호 얘기를 썼어요. 네. 아마 70년대인가 80년대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거든요. 네. 계속 지구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태양계 거의 끝에 가 있대요. 근데 그때 기술력으로 만든 이 인공위성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나.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내가면서 수명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대요. 와. 그 얘기를 네. 듣고 아 나의 이제 인생 후반도 이래야 하지 않나. 쓸데없는 액세서리들을 좀 떼내고 조금 더 단순하고 더 소박하게 삶의 마지막을 잘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연기를 계속하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고 네. 연기는 진짜 건강하면 오래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이 일에 모든 걸 맡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창작자들을 좋아하니까 네.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분들이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재밌고 편안하게 글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한번 어디 서울이 아닌 곳에 만들어서 네. 멋진 결과물들을 만드는 공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네. 너무 좋아 보여요. 배우님이랑 잘 어울리시고 네. 잘 하실 수 있는 일같이 들리네요. 생명의 위기를 느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영화는 개봉하기도 전부터 공격들을 받고 뭐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부터 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제 인생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그 드는 정도로. 네네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순간을 겪을 때 저는 약간 화가 납니다. 송강호나 알파치노나 뭐 이런 자들은 이걸